16번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1인당 국민소득 자료래. 자, 이때 1인당 국민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을 구하랍니다. 자, 증가율은 뭐야? 곱하기로 되어지는 거야. 자, A랑 값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서 B가 되었어. 그랬을 때 요 R을 뭐라 부르냐? 얘를 바로 증가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 이거를 상식적으로 아셔야지만 풀 수가 있는 문제라고. 자, 예를 들어 100이 150이 됐어. 그럼 증가율 몇이라 그래? 50%라고 하죠. 왜냐면 100에다가 곱하기 1.5를 해야지 150이 나오잖아. 그래서 1.5에서 1 하나 빼주신 다음에 요 0.5가 바로 얘가 뭐가 돼? 얘가 바로 증가율이 되는 거라고. 0.5가 50%잖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증가율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알았다라는 전제 하에 알았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증가율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 원래 10,000원이었는데 10,000달러네요. 10,000달러였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2년을 지나고 났더니 30,000달러가 되었잖아. 자, 그래서 1 플러스 R이 몇 번 곱해져? 한 번, 두 번 곱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만큼의 연평균 증가율이 곱해져 갖고 30,000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1 플러스 R의 제곱은 몇이야? 3이죠. 만으로 나누면은. 그럼 1 플러스 R은 몇이야? 루트 3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증가율 R은 몇이야? 루트 3-1이라고. 근데 그거를 퍼센트로 쓰래.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써주시면 되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무슨 문제냐? 기하 평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더해진 거에 n으로 나눠서 평균 구하잖아. 자, 이거는 무슨 평균이야? 산술 평균입니다. 자, 기하 평균은 뭐냐? 곱해진 값들의 평균이라는 거야. 만에서 15,000이 돼서 1.5배가 되고 15,000에서 30,000이 돼서 2배 곱해져. 그럼 1.5 곱해지고 2배 곱해진 거의 평균을 내라는 거야. 어떻게 내? 둘이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서 구합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2하면 몇이야? 3이죠. 3에다 루트 씌우면 몇이야? 루트 3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증가율만 찾으라는 거니까 여기서 1을 뭐 해주면 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연평균 증가율을 찾는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시험에서 요 기하평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요 2022년 7급 푸신 분들은 매우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로 하는 건 아닌 거 알겠어. 150이랑 200을 평균 내는 건 아닌 건 알겠어. 근데 루트 3으로 쓰는 건가 루트 3 빼기 1로 쓰는 건가 막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다고. 근데 증가율이라는 건 뭐야? 1 플러스 R 했을 때 그때 그 R 증가한 만큼, 증가한 분량, 그쵸? 그만큼만 증가율이라 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푼다라는 거 그냥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기하평균 또 나올 거예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 5년 지나면 아마 그때쯤 또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런 거 상식상으로 연평균 증가율이라는 게 뭐 굳이 통계학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쵸? 경제학에도 나오고 뭐 다른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연평균 증가율을 구해 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한번 보는 수준으로 하시면 되지. 또 이게 나왔다고 막 기하 평균 또 다른 평균도 있어. 뭐 조합 평균이라든가 뭐 몇 평균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굳이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 풀고 내가 그냥 몰랐다 그러면 그냥 대충 맞는 것 같은 거 그냥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이것 때문에 더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6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 낚시 문제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왜냐면은 자, 요 문제를 봤어. 그럼 뭐부터 봐? 일단 사람들이 표부터 보죠. 그럼 표를 보면 뭐야? 얘는 2/4 분할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동질성 검정 아니면 독립성 검정일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두 검정이 뭐하다고? 똑같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질성 검정에 해당한다라는 기억이 맞다고 쳐.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지우고 나머지 보기 확인을 위해서 이것들을 막 구해야 돼. 그래서 구하려고 보는데 카이 제곱 A도 있고 카이 제곱 B도 있어. 카이 제곱 통계량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네. 그럼 문제를 이제 다시 보죠. A, B 지역에서 얘네들의 지지도는 동일하다. 그래서 A 지역은 110명 뽑았고 B 지역은 1,100명 뽑았대. 그래서 A 지역에서도 동일한지 카이 제곱 통계량 하나 나오고 B 지역에서
또 동일한지 카이지오 통계량 하나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2 개가 나오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구해 보려고 했어. 그럼 지지도는 동일하니까 110을 그럼 4로 나누면 되겠네. 110을 4로 나누면 몇이지? 25잖아. 25에다가 2.5씩 하니까 27.5네. 각각의 기대도수가. 얘는 275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검정 통계량 구하려고 봤더니 27.5분의 빼서 제곱이니까 2.5의 제곱 더하기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뭐예요? 계산이 매우 매우 복잡하게 되죠. 매우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니은 찾아냈어. 그러고 나서 P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P값은 둘 중에 어떤 검정 통계량이 더 큰지만 보면 되니까 니은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찾아주셨으면은 디귿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 하고 4번 찍고 이제 시험장 나와서 여러분들이 채점하면은 정답이 몇 번이래? 3번이래. 그럼 3번 내가 절대 아니라고 표시했던 놈인데 얘가 정답이래. 그러고 이제 문제 다시 보면은 내가 낚였구나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낚시 문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왜 낚시 문제야? 분할표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바로 검정을 선택하면 안 된단 말이야. 다시 문제를 잘 읽어봐. A 지역에서 내 후보의 지지도가 동일하냐? B 지역에서 내 후보의 지지도가 동일하냐라는 문제죠. 그럼 A라는 분할표 따로 있고 B라는 분할표가 따로 있는 거야. 얘네 둘이 지금 합쳐서 적어놨지만 각각 따로따로 검정을 하는 거야. 그럼 각 검정은 몇 줄로 돼 있어? 한 줄로만 돼 있죠. 지지도라는 기준 하나로만 돼 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이 무슨 검정이야? 적합도 검정이 되는 거죠. 분포가 동일하냐, 균등하게 애들이 퍼져 있냐라는 적합도 검정이 된다고. 그럼 기억이 뭐한 거야? 틀린 거죠. 기억이 틀렸다 그러면 바로 정답 몇 번이야? 밑에 카이저 검정 통계라 구할 필요도 없이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면은 쉬운 문제죠. 근데 낚이면은 어려운 문제라고, 무조건 틀리게 되는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낚시 문제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 검정 통계량이 매우 매우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 해설지를 만들려고 구해보려고 했어. 구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계산이 절대로 시험 시간 안에는 이 문제에만 거의 5분을 투자해야 될 정도로 계산이 매우 매우 복잡하게 돼 있어. 중간에 하나가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가 달라. 30, 300, 40, 400까지는 좋은데 25, 200, 15, 200으로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막 계산하다 보면은 얘가 정확히 10배보다 더 큰가 막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고. 계산이 오래 걸리게 된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잘 읽으셔야죠. 문제를 잘 읽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항상 시험 시간에 집중해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기억이 틀렸다만 판단하고 나오면은 바로 정답 3번 찍을 수 있으니까 진짜 20초 안에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풀라고 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검정 통계량 구해보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수치를 이렇게 복잡하게 주지 않겠죠. 검정 통계량 진짜 구해보세요라는 문제들은 다 어때? 계산이 그래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숫자가 간단히 돼 있잖아. 근데 이거는 숫자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는 기억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니네가 판단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을 여러분들이 풀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22년은 지났으니까 이 문제를 연습 삼아서 풀 거 아니야. 연습할 때도 항상 집중해서 문제를 잘 읽고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시길 바라면서 요 17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실내 온도가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서 5가지의 실내 온도에서 6회씩 실험해서 총 30개의 자료로 뭐 했어? 분산 분석하겠죠. 자, 그랬을 때 F 검정 통계량의 값은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분산 분석 표를 안 주고 요렇게 줄글로 줬습니다. 자, 이렇게 줄글로 줬을 때 F 값 찾아보라는 문제니까 우리는 분산 분석 표를 뭐 해야 돼? 그려줘야죠. 그래서 처리가 있고 오차가 있고 총이 있고 이거의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구하는 게 우리의 지금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다시 읽어봤더니 5가지의 실내 온도래. 그럼 처리 자유도 4, 총자료 30이니까 총자유도 29, 그럼 오차 자유도 25라는 거 찾아줄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또 문제를 읽어봤더니 처리 평균 제곱의 값이 250이래. MSR이 25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가 250이랍니다. 그럼 둘이 곱한 몇이야? 처리의 제곱합이 100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오차 제곱합이 처리 제곱합이 1.5배래. 요 1000보다 오차 제곱합이 뭐라고? 1.5배라고. 그럼 오차 제곱합은 몇이야? 150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500을 25로 나누면 몇이야? 1500 나누기 25로 해야 되는데 5로 나누면 5분의 300이고 또 나누면은 60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F값은 뭐야? 60분의 250이기 때문에 요렇게 지어주시면은 6분의 25가 되니까 정답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분산분석 웬만하면 분산분석 표를 주지만 이렇게 글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글을 내가 뭘로 바꾸면 돼? 표로만 여러분들이 변환만 잘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빈칸들, 분산분석표의 빈칸들을 문제를 잘 읽으면서 채우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번 풀어보겠습니다. X, Y를 표준화한 애들이 W랑 Z랍니다. 그럼 W는 어떻게 생긴 거야? X 빼기 X의 평균이죠. X의 평균 어떻게 쓸까요? 뮤 X 이렇게 쓸까요? 나누기 표준 편차. 자, 이렇게 된 놈이고 Z는 Y 빼기 Y의 평균 나누기 Y의 표준 편차. 자, 이렇게 된 놈이죠. 자, 이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랍니다. 자, 기억. Z와 W의 공분산을 구하면 그게 X, Y의 상관계수가 되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Z랑 W 얘네 둘의 뭘 구해? 공분산을 구하자고. 그럼 공분산은 어떻게 돼? 요 값들을 이제 대입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진짜 대입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풀지 모르니까 진짜 그냥 무식하게 그냥 대입을 하십시오. 이렇게. 대입을 했어. 하고 나니까 얘는 x 앞에 시그마 x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고 얘는 y 앞에 시그마 y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분상 구할 때 둘이 앞에 곱해져 있는 수가 둘이 곱해서 앞으로 뭐에 튀어나가잖아. 그래서 시그마 x, 시그마 y 분의 1이 앞으로 나가고 안에는 뭐만 남어? 여기 더하거나 뺀 놈들은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만 남습니다. 그래서 x, y의 공분산을 각각의 뭘로 나누래? 표준편차로 나누래. 그럼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상관계수죠. 그게 바로 상관계수의 정의 아니야. 그래서 이게 기억이 성립한다라는 거 진짜 대입해 보시면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어서 니은 W와 Z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그거는 그냥 공분산이랑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W와 Z의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또 한 번 더 대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대입하면은 요 값들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줄 거 아니야. 자, 그러고 나서 상관계수는 뭐야? 둘이 곱한 거에 뭐만 앞으로 튀어나가? 부호만 앞으로 튀어나가죠. 근데 표준 편차는 당연히 뭐야? 당연히 플러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만 앞으로 튀어나가고 결국 안에 뭐만 남어? x랑 y만 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w와 z의 공분산이 x, y의 상관계수랑 같았어. 근데 w와 z의 상관계수 구했더니 걔는 또 x, y의 상관계수랑 또 같아. 그럼 결국은 얘네 셋 다 뭐 한 거야? 같은 거죠. 그래서 니은도 성립한다, 맞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까지는 상관계수의 성질, 공분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뭐 쉽게까지는 아니죠. 대입도 하고 막 정리도 해야 되니까 조금 뭐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제 디귿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W와 Z의 공분산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대. 그럼 그 소린 뭐야? W와 Z의 공분산은 누구랑 같다고? 상관계수랑 같다고 아까 위에 니은에서 구해놨죠. 그래서 W와 Z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나왔대. 자, 이 소리는 뭐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은 둘이 무슨 관계란 소리야? 완전한 음의 직선 관계란 소리죠. 그래서 W는 마이너스 Z 플러스 뭐 어쩌고 자, 요렇게 생겼다는 소리죠. 그랬을 때 W 더하기 Z를 한 값이 무조건 0이 나오니 이거 앞에 예전 기출문제에서 봤죠. P 안에 어떤 확률이 1이 나온다는 소리는 얘가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 보기 다시 쓰면은 W 더하기 Z는 무조건 0이다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라고. 확률로 표현하긴 했지만 확률로 표현해봤자 확률값이 1이 나온다는 소리는 무조건 이 세상에서 무조건 벌어진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냥 안에 게 성립하냐라고 묻는 걸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W가 이렇게 생겼는데 W가 마이너스 Z인데 어쨌든 음의 직선 관계니까 마이너스 Z도 아니죠. 마이너스 AZ 플러스 B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A 값이랑 B 값을 구했을 때 이게 무조건 성립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일단 평균을 구해. W의 평균은 마이너스 AZ 플러스 B의 평균이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죠. 근데 W는 뭐야? 표준화한 변수잖아. W의 평균 구한 몇이야? 0이죠. 그 다음에 얘도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AEZ 플러스 B가 되는데 Z도 표준화한 변수잖아. 그러니까 평균이 몇이야? 0이죠. 그럼 0은 0 더하기 B니까 따라서 B는 몇이야?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없구나라는 걸 일단 찾을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야? 얘네들 표준화한 변수니까 얘네들의 뭘 구하면 표준 편차를 또 구할 수가 있죠. 얘네들이 같을 거 아니야. 근데 W는 표준화한 변수니까 표준 편차가 몇이 나와? 1이 나오죠.
그다음에 얘도 뭐야? 표준화한 변수니까 얘도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a는 음수니까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어떻게 돼? a 시그마 z. 자, 요렇게 튀어나갈 겁니다. 음수는 양수로 바뀌어서 튀어나가잖아, 표준편차에서. 근데 z도 표준화한 변수니까 표준편차가 몇이라고? 1이라고. 1은 a 곱하기 1이래. 따라서 a는 무조건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 식을 a가 1이니까 다시 쓰면은 w는 무조건 뭐란 소리야? 마이너스 z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z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돼? w 더하기 z는 무조건 몇이야? 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w와 z의 공분산을 구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는 단 한 경우밖에 없다고. w 더하기 z가 0인 경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찾아내서 디귿이 맞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 된다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다시 리뷰하면 기억이나 니은은 상관계수와 분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표준화한 w와 z의 식을 그냥 여기다 뭐 하라고? 대입해서 찾아주시면 된다고. 자, 그러고 나서 이 디귿을 풀 건데 디귿은 니은을 이용해서 일단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라를 찾아주시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완전한 음의 직선 관계니까 w는 마이너스 az 플러스 b로 돼 있다라는 식으로 적어주신 다음에 w와 z의 우린 뭘 알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죠. 그래서 평균으로 b 찾아주시고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뭘 찾아줘? a 찾아주시면은 얘만 성립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이 당연히 성립한다. 그래서 디귿이 맞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푸는 거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쉽지 않은 문제라고. 그래서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자, 근데 뭐 9급에 요 정도까지 물어보는 문제 잘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7급에서는 충분히 요런 수학적인 내용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푼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풀면서 왜 무조건 w 더하기 z는 0밖에 안 되는가? w는 3z, 뭐 w는 마이너스 2z 플러스 7, 뭐 이런 값이 안 되고 무조건 w는 왜 마이너스 z만 되는가를 한번 다시 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번 풀어보겠습니다. 주머니 안에 흰 공 1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대. 자, 지금 요렇게 주머니에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공을 꺼냈는데 검은 공이면은 흰 공으로 교체해서 다시 주머니에 넣는답니다. 흰 공이 나올 때까지 꺼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에 2, 9x 구하라죠. 그럼 9 곱하기 2의 x 구하라는 말이니까 x의 기대값 구해서 9 곱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x의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x가 어떤 값 갖는가, 그리고 그때의 확률값은 몇인가를 찾아보시면은 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일단 우선 x가 1일 수가 있죠. 한 번에 바로 흰 공 꺼낼 수도 있잖아. 자, 그때 그럴 확률은 지금 흰 공 1개, 검은 공 2개 있는 주머니에서 바로 꺼냈는데 흰 공이 나온 거니까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3개 공 중에서 흰 공 하나를 꺼낸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한 번만에 흰 공을 못 꺼내고 두 번째에서 흰 공 꺼낼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x는 2가 나올 확률은 요 상태에서 흰 공 못 꺼냈어. 검은 공 꺼냈어.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자, 그러고 나면은 뭐 어떻게 한대? 검은 공을 흰 공으로 교체한대잖아. 그럼 두 번째 꺼낼 때 주머니 안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흰 공 2개, 검은 공 1개로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해야 돼? 흰 공 꺼내야 되니까 곱하기 3분의 2가 돼서 x는 2, 두 번째만에 흰 공 꺼낼 확률은 9분의 4가 됩니다. 자, 다음 x는 3일 확률은 이제 두 번째에서도 또 검은 공 꺼내서 흰 공 못 꺼낸 거야. 자,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여기서도 검은 공 꺼냈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자, 그러고 나면 이 공을 이제 뭘로 바꿔? 흰 공으로 바꾸죠. 그럼 세 번째 뽑을 때 주머니 안에는 다 뭘로 돼 있어? 다 흰 공으로만 돼 있겠죠. 그러면은 흰 공 중에서 흰 공을 꺼내는 거니까 당연히 꺼내겠죠. 그래서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시면은 9분의 2가 되죠. 자, 이제 이거 말고는 없죠. 네 번째만에 흰 뽑는 건 없잖아. 이미 세 번째에서 다 끝나버리니까 x는 4일 경우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x가 가질 값 1, 2, 3이고 그때의 확률값 3분의 1, 9분의 4, 9분의 2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이제 x의 기대값 계산해 줄 수가 있죠. 그럼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9분의 4 더하기 3 곱하기 9분의 2가 되죠. 그래서 9분의로 다 통분시키면은 얘는 9분의 3이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8이고 둘이 곱하면 6이니까 11에다가 6 하니까 17이 됩니다. 그래서 9분의 17이죠. 그래서 9분의 17을 대입해서 9랑 곱해주시면 몇이 나와? 17이 나오죠. 그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잘 읽고 잘 판단해서
요 확률 변수 x가 무슨 값 같는지 그리고 그 값이 나올 확률 몇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주신다면은 그 이후에 기대값 구하는 거는 기대값 구하는 공식 이용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문제 난이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해서 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